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서터버님, 진흥주님, 보보님, 김원호님, 조주덕님, 일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전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좌파 형, 좌파 동생들에게 카톡 링크로 전할 영상입니다. 카톡으로 이 영상을 전해받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민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종이신문을 보는데요. 오늘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님 칼럼을 보다가 이 내용을 꼭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더해서 전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일 외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 선동으로부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거죠. 일제의 기억이 지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 안보와 번영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세력이 일제를 기억하는 방식이 미래 안보와 번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그 감정을 일부러 걸림돌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역사의 아픔을 논한다는 사람들, 과거사를 논한다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보면 되겠죠. 과거사 논의가 일제는 일제대로 6.25는 6.25대로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자존심과 굴욕에 대한 잣대가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동일한 잣대로 평가된다면 그 또한 진심이죠. 그런데 일제는 기억하고 그보다 가까운 6.25는 잊는다? 그건 과거사에 대한 진심이 아니겠죠. 종북 역사관을 바탕으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의도적 접근 아닐까요? 중국이나 북한에 굴종적으로 굴욕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미국, 일본에만 날 세우라는 건 그건 그냥 그 관계가 항상 틀어지길 바라는 염원 아닐까요? 저는 그들의 이중잣대가 이상한데 여러분 눈엔 이상하지 않냐고 여쭙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아픔을 잊은 사람도 아니고요. 일본 편을 드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2020년대를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주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 이야기 하시겠죠? 그럼 오늘은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가슴 숙연해지는 팩트들을 말씀드릴게요. 건조하게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극소수의 강대국들 빼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세 침략이라든가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죠.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제국주의 시대 땐 더 그랬습니다. 중동에서 극동까지 이르는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온전한 독립국은 일본, 태국 끝.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유럽의 폴란드 이런 나라의 역사는 정말 참혹하죠. 베트남은 어땠습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일본군이 진주하다가 미국과 전쟁으로 800만 명이 죽습니다. 폴란드는 어땠어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국토가 분할돼서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1918년에 독립을 회복하죠. 그러다가 1939년에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다시 분할 합병되었다가 1945년에 다시 회생했는데 그 6년간 유대계 300만 포함해서 560만 명이 나치 독일 손에 사망합니다. 지도층 인사 2만 2천 명이 소련군에 의해 집단 학살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과거의 모든 가해국들을 향해서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하죠. 경제 발전을 통한 부국 강병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두 차례나 국가 소멸을 겪었던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냉전 종식 후에 가장 먼저 나토에 가입해서 민족의 숙적 독일과 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으로 미래를 바라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김없이 큰 실익을 가져다 줬죠. 물론 아직도 국가와 국가 간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적인 협상은 외교 당국의 몫이 아닐까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리더들은 감정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동원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실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최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두고 외교당국이 영리하게 싸울 거 싸우고 챙길 거 챙겨온 거죠. 대한민국 정치권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일 감정이 천년만년 먹히는 정치적인 도구가 되고 정치적 필살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들이 발목 잡고 싶을 때마다 발목 잡히는 나라가 됩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려도 외교 갈등 만들어서 날 세우면 언제든 지지율이 쏟아지는 미개한 나라가 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온 쓰레기 정치인이 인생의 궁지에 몰려도 반일 감정 부추기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개한 나라가 됩니다. 과거사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되 6.25는 잊고 일제는 기억하자는 사이비는 구분하자는 겁니다. 추모의 마음은 계속 가져가되 전쟁 피해자에는 평생 관심 없고 사고 피해자는 성역화하자는 그런 이상한 추모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추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심스럽게 전하자면 추모의 마음도 3시간 이내에 전해드립니다. 근조화환도 185-0410 4시 플라워